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기세가 또 고점을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좋습니다. 18일, 20일 백투백 올킬이 나왔었고, 그죠? 그러고 22 어제도 주간은 픽리스트 4개 중에 2개 맞았습니다. 이게 주간을 제가 지금 픽리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픽 리스트로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주간은 오늘 투표를 걸었는데 픽 리스트가 마음에 든다라는 투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멤버 선생님들께. 그래서 주간은 픽 리스트로 당분간 갈 것 같고요. 느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17일, 18일, 19일, 20일 이거 거꾸로 됐네. 21일, 22일. 21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또 영상에서 휴스턴 언더 대놓고 조합은 순위 1등으로 가겠다. 빠꾸 없다. 저한테 굉장히 무모한 도전과도 같았는데 기적의 언더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느바 역시도 어제 제가 영상 휴방을 했지만 디트 언더 오클마인. 야, 디트 마인이 솔직히 이건 꼭 얘기해야 돼요. 너무 억울해서라도. 좀 길어지더라도 이때 필라 언더도 악수타임 20초 남고 9점 차인데 당연히 악수타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9점 차인데 20초 남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맥시가 근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억지로 수비수한테 접촉을 하면서 3점 슛으로 올라가서 3점 자유투를 얻었고 그게 다 들어가면서 1점으로 오바 떠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악탐 안에서 오바 뜬 거죠. 디트 마인도 11점 차에서 디트가 공격 의사 포기하고 악수타임 하자 이러고 있는데 뉴올리언즈가 그러니까 디트가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걸리고 나서 뉴올리언즈가 공 잡으니까 바로 진짜 0.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공격을 하려고 자세를 잡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아 좋됐다 이거 들어가면 프렌이다. 근데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또 그래서 프렌 찍혔습니다. 야 그래서 또 올킬 놓치고 야 올킬 운이 없는데 무려 6일 동안 느바를 딱 한 번 본전치기 했었고 나머지는 다 수익을 보는데 성공을 할 정도로 엄청난 고점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지금 최근에 게시글 따봉 박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민심이 떡상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어제는 정말 해피하게 휴방을 했습니다. 모처럼 정말 꿀맛 같은 휴식이었고, 게시글 따봉에 5, 60개씩 눌러주시는 것을 보고 동기부여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엊그제 영상 성적이 정말 좋았죠. 자, 원래는 이런 날이 노다지 같은 날이에요. 이런 날에 이 정도 성적 냈다. 그러고 내가 1등으로 대놓고 얘기해줬던 그 휴스턴 언더도 극장 언더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렇게 적중을 했다. 압도적으로 성적 냈죠, 이때. 광고하기 제일 적기였는데 저는 휴방을 때렸습니다. 그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막 진짜로 막 채널이 막 엄청나게 대형 채널로 되고 이런 욕심이 막 큰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자, 올랜도랑 샬럿 경기입니다. 올랜도가 이 젤런 석스가 GTD로 격상을 했고 샬럿은 최근에 백투백에서 돌발 결정을 띄우거나 그런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었죠. 올랜도는 독일에서 2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입니다. 10일 만에 홈 경기라서 꽤나 오래 자리를 비운 느낌이에요. 샬럿은 오늘 심각한 야투 난조를 겪으면서 클브렉에 7점 차 패배. 야투가 정말 안 들어간 경기였음에도 이게 7점 차로 점수 차이를 좁힌 거는 정말 좀 칭찬할 만합니다. 오늘 샬럿이 팀 야투를 34%, 3점 17%를 기록하면서 정말 난조가 명확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클브렉의 득점을 근데
94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이게 클브리 뭐 일찌감치 통갑이지 이런 게 나온 경기도 아니었어요. 클브는 오늘 자레 델런, 모블리, 도노반 미셸 핵심 3인방이 모두 35분 이상 출전을 했던 경기였음에도 샬럿이 클브의 득점력을 100점도 못 넘기게 만들었다는 점. 그러니까 샬럿이 최근에 수비하는 거 보면은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반전에만 클브의 득점을 38득점으로 묶어낸 거, 이거는 수비가 무조건 좋았다. 수비 전술도 잘 먹혀 들어갔고 상대팀에 뭐 누구도 터지지 못하게 만든 수준의 득점 실점을 한 거였죠. 또한 샬럿은 올 시즌 백투백에서 아주 괜찮은 스탯을 보이는 팀입니다. 6승 3패, 백투백을 9경기나 치러갖고 6승 3패. 샬럿은 올 시즌에 승보다 패가 훨씬 많은 팀인데 백투백에서는 승리가 2배씩이나 많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게임 로그를 다 정리해왔지. 이게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다 해낸 결과물들입니다. 근데 백투백 여파가 거의 안 나왔던 팀이죠. 근데 올 시즌 성적이 16승 28패 팀인 샬럿이 백투백에서 승리가 더 많다라는 점. 또한 샬럿이 백투백에서 치른 9경기는 무려 1오바 8언더였습니다. 1오바 8언더. 압도적인 언더 성향을 자랑을 하는 게 백투백에서의 샬럿이에요. 백투백 경기 언더 랭킹 당연히 1등입니다. 이는 샬럿이 백투백에서도 수비 에너지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이거 평균 실점이 얼마야? 라고 계산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평균 득점 116.6에 마진 이거 빼면 평균 실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실점 106.5라는 거예요. 106.5 평균 실점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자, 특히 백투백에서 유일하게 대패를 당했던 오클라호마 전에서도 실점 109실점밖에 안 했어요. 이렇듯 샬럿의 백투백에서 압도적인 언더 성향, 시즌 초 대비 매우 느려진 올랜도의 전술, 1월 안정 페이스 98대로 거의 99 정도 수준으로 리그 17등 중위권 수준입니다. 올랜도가 일시적으로는 페이스 상위권도 찍었던 적이 있었던 팀이었어요. 올 시즌 초반에는. 그리고 원래 느린 농구의 정석을 보여주는 샬럿의 농구. 자, 1월 한정으로도 페이스 96대로 25등입니다. 밑바닥권이고 불안 요소도 존재하는 경기예요. 뭐냐면은 샬럿의 최근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패를 반복하고 있는데 패배한 다음 경기에서 대량 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았음을 캐치할 수가 있죠. 이 불안 요소를 해결해야 어찌됐건 뭐 메인 조합으로 가든 뭐 꽤나 좀 재미 보는 돈질을 하든 이런 게 되는 건데 최근에 뭐 게임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죠. 라서플 같은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샬럿이 패배한 다음 경기에서 득점력이 꽤나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샬럿은 전 시즌 올랜도와의 6번의 맞대결에서 대량 득점을 성공한 것은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120득점을 하면서 샬럿이 이겼던 거. 그게 딱 한 번 전부였습니다. 이날에 샬럿이 48.7%로 3점을 꽂아 넣으면서 19개를 성공시켰던 날이었다면 3점이 월등히 잘 터졌다. 정말로. 그러니까 평균치보다도 훨씬 많이 성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률도 근 50%를 찍었을 정도로 완전히 핵폭발한 그런 경기였다. 그런데 샬럿이 이렇게 불과 며칠 전에 대폭발했을 적에 150득점을 냈었죠. 150득점. 근데 올랜도 상대로 이렇게 대폭발을 하고도 120점밖에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올랜도라는 팀을 상대할 때는 샬럿도 템포가 매우 느려지고 결론적으로는 턴오버도 많아지고 공격도 더 신중해지고 이러면서 야투가 터져도 볼륨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양팀 상대 전적 같은 거를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시즌 맞대결은 샬럿이 88득점, 90 몇 득점, 100점도 제대로 못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올랜도 상대로는. 근데 딱 한 번 올 시즌 맞대결 여기서 120점 낸 거. 이게 유일하게 올랜도 상대로 진짜로 득점력을 발휘를 한 건데
이게 3점이 근 50%를 찍어서 19개를 성공시킨 경기였다. 근데 이러한 우연이 백스윙 여파 끼고도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언더 볼게요, 언더. 이거는 샬럿이 백투백에서 절대 약해지는 팀이 아니라는 점이 저는 올랜도 승은 빠꾸치게 만든 원흉입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인지 패스하고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필라랑 휴스턴 경기입니다. 엠비드는 출전 확정이고 폴 조지가 GTD입니다. 휴스턴은 스티븐 아담스가 결장하고 에런 할러데이는 벤치에서도 출전 시간이 긴 선수가 아니라서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이 경기는 다른 것보다 휴스턴의 언더 힘이 정말 막강한 수준으로 강하다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이야, 솔직히 직전 세난전에서는 기준점이 222.5였습니다. 전반에 130점이 나고서 야, 이거는 무조건 오바다. 이거는 뭐 기적을 바라는 것도 내가 정말 양심 없는 짓이다. 이거는 무조건 오바다 이러고 저도 닭도리탕 시켜가지고 소주 사는 거에다가 술 까고 있어요. 경기도 안 봤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능 같은 거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 닭도리탕에 소주 한잔 하고 있었죠. 근데 그냥 다른 경기 스코어 보려고 틀었는데 이거 잘하면 언더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때부터 경기를 틀어서 경기를 봤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언더가 났는데 와, 정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언더였죠, 사실. 자, 왜 이게 언더가 났는지를 한번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샌안토니오의 기적의 언더 경기는 페이스가 99경기였습니다. 99면은 정말 느린 경기였다라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 빠른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자, 1쿼터에는 샌안토니오가 3점을 13개 던져서 8개 성공, 성률 61.5%. 휴스턴은 1쿼터에 팀이 아투 62%. 그러니까 1쿼터에 70몇 점 난 거죠. 2쿼터에 양팀 팀이 아투는 똑같이 50%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2쿼터도 공격이 잘 풀린 경기였습니다. 근데 3쿼터부터 완전히 그냥 공기가 달라졌어요. 3쿼터 한정으로 양팀 통틀어 3점을 20개 던졌고 4개 성공. 3쿼터 한정 양팀 모두 팀이 아투 30%대. 4쿼터에 휴스턴은 4쿼터 한정 팀이 아투가 58%였으니까 양껏 다 해준 건데 샌안토니오가 4쿼터에 3점을 13개 던져 빵개 성공. 팀이 아투 25%대. 완전히 샌안토니오가 자멸을 제대로 하면서 역전패와 더불어서 역전패, 마엔 허용, 극장 언더까지 다 만들어낸 게 이 샌안토니오였습니다. 그죠? 자, 샌안토니오가 최근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고 올 시즌에 분명히 강팀이지만 서부에서 2등을 하고 있을 정도로 후반에 이렇게 압도당하는 모습을 몇 번 보인 적이 있었던 팀이었어요. 클블전에도 마찬가지로 전반전에 10몇 점 차로 압도하다가 3쿼터에 그 30점 차로 개발려가지고 그냥 가비지 당하는 경기도 있었고 이런 모습을 몇 번 보인 적도 있었어요. 근데 휴스턴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이미 우도카 감독이 하프타임 때 뭔가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게임 조정. 전반과 후반의 야투 차이가 이 정도로 극심한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휴스턴이 최근 11경기에서 1오바 11언더입니다. 이 최근 11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107점대고 평균 실점 106점대입니다. 최근 11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214점 정도 수준의 해건도 양상의 경기만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현대농구 NBA에서 214점 난다? 절대 오바 뜰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최근 기준점 213.5 이하 받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었어요? 저 없습니다. 무조건 언더예요. 그 정도로 지금 휴스턴은 언더 힘이 강하다라는 걸 좀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유일한 한 번에 오바 뜬 거는 최근 11개 1오바 10언더라 그랬으니까 시카고전이었단 말이죠. 자유투도 굉장히 많이 불린 경기였고 필라델피아는 최근 득점력이 다소 고꾸라진 흐름입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112점인데 올 시즌 평균이 116.5점이니까 4.5점이나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필라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맥시의 3점이 좀 고꾸라지기 시작하면서 파생된 효과입니다. 맥시는 최근 4경기 연속 3점 25%,
4경기 똑같이 25%다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인디애나전을 제외하고 팀 개인 야투 30%대만 기록하고 있는 게 또 맥시란 말이죠. 또한 휴스턴은 당장 내일 디트 원정에서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부 1등 팀 당연히 부담되는 일정이죠. 휴스턴 입장에서는 훨씬 만만한 필라델피아 상대로 승리를 따내는 게 더 최우선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휴스턴은 최근 5경기에 3점 시도 리그 꼴찌 팀입니다. 최근 5경기는 3점 시도, 3점을 제일 많이 안 올라가는 팀이 휴스턴이라는 거예요. 이는 슛감에 의존하지 않는 허슬로서 승리를 쟁취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이는 겁니다. 최근 3연승을 기록했죠. 휴스턴이 굉장히 나쁜 흐름을 타다가 길게 타다가 3연승을 달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3점 시도는 정말 뚝 떨궜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강점, 리바운드가 우리는 리그 1등 팀이고, 그리고 우리는 인사이드에서 강한 자바리도 있고 아멘 탐슨이 있고 센군이 있으니까 우리는 인사이드에서 놀자, 외곽에서 놀지 말고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거.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평균 경기당 214점 평균 나오고 있고 1오바 10언더 찍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나오면 오바 성향이 짙어지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휴스턴의 언더임은 거의 막강한 수준입니다.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휴스턴 일반승 목표. 서브는 휴스턴 일반승. 워싱턴이랑 덴버는 결장하던 애들 그대로 결장하다가 발렌슈나스가 그나마 GTD로 좀 올라왔습니다. 워싱턴은 마빈 베글리, 쿨리발리는 최근 3경기에서 다 출전을 한 적이 없었고, 미들턴은 평균 한 20분 정도, 23분 이 정도 최근 3경기 출전을 했지만 개인 야투가 39%였습니다. 미들턴은 막 정말 핵심 자원까지 볼만한 수준은 아니고, 마빈 베글리는 전형적으로 벤치 멤버죠. 그래서 워싱턴의 GTD 3명을 막 무게감 있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봤고, 근데 최근에 덴버의 문제점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우선 의존도가 너무 커요. 핵심 선수에 대한 의존도, 자말 머리에 대한 의존도가 당연히 원탑이고, 그 다음으로 거의 팀 하더웨이 주니어, 그리고 왓슨, 이 3명이 너무 이 3명의 그 득점 기여도가 몰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게 덴버거든요. 직접 레이커스 전에 국내 중계 해설자도 말했지만 에런 고든의 몸 상태가 경기를 봐더라도 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스텝 한 번에 벗겨지는 장면 2번 나왔습니다. 그것도 마커스 스마트랑 하치무라한테 스텝 한 번에 상대를 못 쫓아가서 컨테스트도 못하는 장면이 2번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꽤나 훌륭한 디펜더로 평가받는 에런 고든은 답지 않은 모습이죠. 거기다가 뭐 공격수가 뭐 돈치치나 뭐 충분히 검증된 공격수도 아니고 롤플레이어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에런 고든이 지금 몸 상태가 100%는 아닌데 팀 사정상 결정자가 너무 많으니까 진통제 맞으면서 억지로 출전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말 머레이가 지금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긴 한데 레이커스전에서 보여줬던 후반전에 자말 머레이한테 일찌감치 더블팀이 붙어버리면은 다른 선수가 어찌됐건 오픈이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 오픈이 잘 들어가면 더블팀이 못 붙는 겁니다. 당연히 못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JJ 레디 감독이 흐름을 읽은 거죠. 그죠? 아무래도 JJ 레디 감독도 샤프 슈터 출신이잖아요. 엄청난 3점 슈터 출신이다 보니까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팀하더웨이 주니어의 슛 폼이나 슛 셀렉션 보니까 오늘 저거 완전히 오늘 쟤 아니다. 쟤 오늘 세깅 쳐버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발머리를 더블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팀하더웨이 주니어가 오픈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3점 빵 퍼센트 기록했습니다. 팀하더웨이 주니어가. 하나도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덴버 후반전에 전반을 17점 차로 리드하면서 전반을 마쳤던 덴버가 역전을 당하고 마인까지 당하면서 이게 또 언더가 났던 그런 경기가 나왔죠.
자, 4일 전에 양팀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이날 덴버가 121득점이나 해내면서 6점 차 승리를 했는데 자말 머리가 42득점이나 해줄 대로 다 해줬고 야투 62.5% 찍어가면서 이 정도로 이거보다 더 바라는 건 진짜 욕심입니다. 자말 머리가 해줘 하는 것보다 그의 배는 해줬어요. 원 없이 해줬고 팀하더웨이 주니어도 30득점에 개인 야투 55.6%. 팀하더웨이 주니어도 진짜 해줄 만큼 다 해줬고 왓슨이도 57%로 21득점 다 해줬는데 이 정도면은 덴버가 20점 차, 30점 차 썰어버려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워싱턴인데 고작 6점 차로밖에 못 이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워싱턴이 115득점이나 해서 평소보다 잘하는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워싱턴의 최근 경기들을 살펴보면은 워싱턴이 꽤나 잘하는 경기들, 그래도 오늘 워싱턴 좀 치네 하는 경기들은 공통점들이 다 똑같이 존재를 했어요. 뭐였느냐? 바로 턴오버가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올랜도전에 120득점하면서 승리를 거뒀던 경기에서는 턴오버 14개 기록했고 전 턴오버에 많고 딱 이 정도는 적정 수준이다. 15개. 15개 이하 미만 15개 미만은 야 그래도 오늘 턴오버 관리 잘 됐네 이런 거고 16개 이상부터는 턴오버가 그래도 좀 많았네 그리고 20개 넘어가면 미친듯이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랜도전에 14턴오버 세크라멘토전에도 졌지만 115득점 충분히 득점 역할을 해줬고 11턴오버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6점 차로밖에 안 져서 덴버전에 프렌의 오바가 지켰던 이 경기에서도 워싱턴이 11턴오버밖에 안 했단 말이죠. 덴버가 12턴오버였으니까 덴버보다 턴오버가 하나 더 적었습니다. 자, 워싱턴은 올 시즌에 3점 성률이 리그 15등 팀이에요. 딱 가운데 있습니다. 슛이 없는 팀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에. 슛이 나빠서 밑바닥 기어다니는 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왜 최하위권이고 밑바닥 기어다니고 있냐면은 올 시즌 평균 턴오버 개수가 15.7개로 리그 27등입니다. 턴오버 많은 순으로 4등이에요. 꼴찌에서 4등. 그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팀이라는 거예요. 즉 턴오버가 적게 나오면 워싱턴도 충분히 괜찮은 경기력을 보인다는 점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 시즌 상대팀 턴오버 유발 부분, 상대팀을 턴오버를 많이 만들게 하는 능력 부분, 1등이 오클라호마고 2등이 디트로이트고 3등이 샌안토니오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턴오버 유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1등 오클라호마, NBA 전체 승률 1등이죠. 2등 디트, 동부 1등 팀이죠. 3등 샌안토니오, 서부 2등 팀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트랜지션이 빠른 현대농구에서는 턴오버를 얼마나 많이 유발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수비 지표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덴버가 올 시즌에 턴오버 유발 부분 리그 꼴찌입니다. 제일 상대팀을 턴오버를 발생시키게 못하는 그런 팀이 바로 덴버라는 거예요. 1월 한정으로도 27등 밑바닥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이 덴버 상대로 홈 연전 일정이냐 거기다가 직전 경기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였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치르는 두 번째 경기인데 홈 연전으로 치르는 경기라서 저는 워싱턴도 충분히 오늘 워싱턴 좀 잘하네 이런 경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오바만 볼게요. 저는 오바만 5.5인 거 보고 저도 원래 덴버만 볼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워싱턴 반대 5.5? 눈 돌아갔는데 이런 생각 들었는데 한번 참아볼게요. 워싱턴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댈러스랑 골스 경기는 개포드가 GTD로 격상을 했지만 AD는 여전히 결장합니다. 골스는 버틀러가 시즌 아웃을 당했죠. 제가 웨스트브룩 다음으로 좋아하는 선수가 버틀러라서 골스를 엄청나게 내심 응원했는데 버틀러가 시즌 아웃을 하면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뉴스 기사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정말로. 게리 페이튼 GTD는 신경 안 쓰고 골스는 홈연전 8연전이라는 정말 길고 긴 홈연전을 마치고 마침내 원정 경기를 떠납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17승 7패지만 원정에서 8승 13패로 완전히 상반되는 원정 바보 냄새를 정말 진하게 풍기는 골스죠. 원정에서 평균 득점이 7점이나 하락을 하고 평균 실점은 상승을 합니다.
즉 모든 지표가 다 나빠지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댈러스는 최근 4연승 행진으로 분위기가 좀 달궈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클레이 탐슨이 외곽에서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죠. 제가 주목한 것은 최근 3경기에서 페이스 수치입니다. 댈러스가 최근 3경기에서 마이애미보다도 빠른 수치로 리그 1등, 골스가 무려 2등입니다. 즉 최근 3경기 기준으로는 페이스 1등 팀하고 2등 팀이 맞붙는 대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고, 특히 골스는 버틀러의 시즌아웃으로 팀 내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고, 이는 수비에서 후유증으로 제대로 나왔습니다. 토론토한테 145실점. 물론 이날의 토론토의 슛감이 뭐 3점 60% 이상을 기록을 했으니까, 키클리는 야투 80% 이상으로 40득점 이상 기록했죠. 말도 안 되는 슛감이 터진 경기이기도 했는데, 이 정도의 슛감을, 자, NBA랑 농구, 뭐 NBA건 WKBL이건 그냥 KBL이건 WNBA건 간에, 유로농구건 간에 상대팀의 3점 성공률 60%를 48분 동안 유지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골스의 잘못도 명백히 아주 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정도로 골스의 수비가 정말 모자랐다, 나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지표가 찍혔습니다. 토론토가 그죠? 버틀러라는 빅 윙이자 윙 디펜더가 아예 대체 자원 없이 소멸됐다라는 점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특히 올 시즌 양 팀의 맞대결 한 번 있었는데 126대 116으로 골스의 승리, 무려 242점이나 나온 경기였는데, 양 팀의 이날 경기에서 양 팀의 3점 성공률 28%로 똑같았습니다. 3점이 20%대 굉장히 정말 더럽게 안 들어갔네 수준이었는데도 240이 넘는 해고바가 떴어요. 왜냐하면 2점 슛 성공률 양 팀이 나란히 똑같이 60%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해고바가 뜬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템포도 굉장히 빠른 경기이기도 했고요. 자, 골스 경기가 오버하는 전제 조건, 커리가 막 50득점, 40득점 이상 터진다, 그런 경기도 아니었고, 클레이 탐슨이 댈러스 클레이 탐슨이 유타전 마냥 터진다, 이날 경기에서 클레이 탐슨 7득점으로 잠잔 경기였고, 그리고 댈러스의 명실상부 초특급 에이스 AD가 맹활약을 했느냐? AD가 출전을 했지만 11분만 뛰었고 3득점만 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도 해고가 떴다라는 점. 양 팀의 맞대결은 페이스가 빠를 것이다. 최근 3경기 페이스 1등, 2등 맞대결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양 팀의 팀 컬러가 맞물린다. 골스는 3점 팀이고 댈러스는 2점 팀인데, 토론토라는 2점 팀한테 145 실점을 때려 맞았다. 버틀러 없으니까. 최근 클레이 탐슨 폼이 올라올 대로 오른 상황인데, 또 친정팀 버닝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오바 볼게요. 오바만 보겠습니다. 유타랑 샌안토니오 경기는, 제가 홈 유타 경기는 제가 영상에서 한 4-5번 얘기했을걸요. 홈 유타 경기 저 오바만 봅니다. 언더는 죽어로 안 보고 오바 갈까 말까 고민만 하는 게 홈 유타 경기예요 라고 얘기를 한 4-5번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홈 유타 경기를, 언더를, 홈 유타 언더를. 근데 지금 샌안토니오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휴스턴이랑 전반 130점 나고 기적의 언더 뜬 경기 분석할 때, 원정에서 9연속 언더 중이다. 샌안토니오가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이 터진 경우 홈에서 몰빵되어 있고, 원정 경기에서 득점이 안 나온다. 샌안토니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정에서 9연속 언더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휴스턴 원정에서 전반 130점 내고 기적의 언더 내면서 원정에서 10연속 언더 지켰습니다. 10연속. 야, 이거는 강원랜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카라 테이블도 10연속 줄 타면 사람들 몰려요. 이거 서로 타겠다고. 끊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마틴으로 끊으려고 하는 사람도. 근데 10연속 언더 떴다? 뒤도 안 들어보고 가는 게 맞긴 한데, 홈 유타 경기라서 기본 이하로 볼게요. 기본 이하로 보겠습니다. 클리퍼스랑 레이커스 LA 더비 경기입니다. 레너드가 GTD로 격상을 했고, 데릭 존스랑 복단이 여전히 결장하고, 레이커스는 리브스가 여전히 결장하는 딱 그런 상황이죠. 원래 전 시즌까지도 최근 한 2-3년 동안에 LA 더비 한다? 언더 까고 본다. 이거는 정석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LA 더비는
언더만 주장창 나는 더비였습니다. 진짜 가끔가다 오버 한 번씩 뜨고 대부분 언더만 나는 전 시즌 맞대결 모두 228점 이하만 기록했었던 게 LA 더비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기준점이 220대 초반을 받았더라고요. 또 제 생각보다 훨씬 낮게 받았습니다. 근데 올 시즌 맞대결에서 첫 맞대결이 11월 28일 날에 253점이 해고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컵 경기였습니다. NBA 컵. 아시다시피 컵 경기는 시스템적으로 평균 득점에 굉장히 신경 쓰는 팀들이 몇 팀 있었죠. 그래서 컵 경기들은 일반 정규 시즌 경기보다 몇몇 팀들 한해서는 해고바 빈도가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그죠? 그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12월 21일 날에 일반 정규 시즌 경기에서는 191점, 200점도 안 나는 해건더 경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두 경기의 차이점은 해고바가 난 경기는 오스틴 리브스가 있었고 나와서 30득점 이상의 엄청난 맹활약을 했었고 해건더가 난 경기는 지금처럼 리브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레이커스가 직전 덴버전에 전반에만 71실점을 해놓고 후반전에 36실점만 했거든요. 그 정도로 레딕의 이 플랜 조정이 대성적인 모습을 제가 또 본 직후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언더를 보려고 그랬죠. 근데 220대 초반을 저는 솔직히 228.5 예상했는데 222.5로 223.5였나? 그러니까 제 예상보다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언더는 메인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빠꾸를 치게 된 거고 결론적으로 가닥을 승패로 좀 돌리는 쪽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엔 이 경기는 승패를 원활한 분석을 하려면 카와이 레너드의 GTD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레너드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정리해 왔지만 레너드가 올 시즌 출전한 경기가 30경기입니다. 레너드가 결정한 경기에서 클리퍼스는 4승 9패예요. 승보다 패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근데 레너드가 출전한 경기에서는 딱 5할이었어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레너드의 출전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5할 승률 팀하고 4승 9패 팀하고는 순위 차이가 넘사벽으로 차이 날 정도로 정말 큰 차이이기 때문에 근데 레너드가 어찌됐건 최근 7일 동안 결장을 한 거 아시죠? 7일 정확하게 무릎 부상으로 사유가 무릎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중간해서 솔직히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7일은 사실 정말 오랫동안 결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경미한 수준의 부상 정도로 취급을 해요. 7일은 관리 차원으로도 7일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7일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카와이 레너드가 어찌됐건 7일 동안 결장을 하고 복귀전이냐 복귀전 지금 GTD지만 출전을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복귀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귀전에서 출전 시간 관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소식이 어디까지가 전부냐면은 원정 연전에서 클리퍼스가 그걸 했죠. 레너드가 다 결장을 했죠. 이 동부 원정 연전 일정에서 이 원정 연전 일정 중에 카와이 레너드를 컴백홈 시켰다라는 기사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동부 원정길에서 너 혼자 비행기 타고 LA 가 있어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레너드를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나온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7일 결장한 이후로 복귀 전에서 출전 시간 조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결정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나온다고 근데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한 분석은 분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나온다고 가정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전한다고 가정을 하고 결정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근데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을 해도 출전 시간 조절이 들어간다 제가 이걸 정리해 왔잖아요. 레너드가 출전 시간이 짧은 경기에선 패배가 월등히 많았고 클리퍼스가 레너드 있는 경기 승리한 경기들은 레너드가 정말 양껏 풀타임 소화한 경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막 38분, 37분 이런 경기들 그런 경기들이 대부분이었고
레너드가 출전 시간 조절받거나 관리를 받았던 경기들은 대부분 다 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확률적으로 자 우선은 GTD니까 50대 50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레너드가 출전할 가능성 50, 결정할 가능성도 50%는 존재한다. 최소한. 만약에 정말 재수없게도 출전을 하게 됐다. 근데 여기서 출전 시간 관리를 할 가능성과 안 할 가능성 또 50대 50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저한테는 50대 50 코인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확률적으로 25%라는 확률이 계산이 나와요. 25%대 75%, 전 75%의 돈 건단 마인드로 레이커스 승복했습니다. 레이커스 승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쪽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이렇게 합니다. 저 마이애미 경기는 서부 원정 연전인데 4일 동안 세 번째 경기가 패스를 하게 됐습니다. 마이애미가 포틀이란 경기는 원래 오바볼라 그랬는데 야투가 측정률 3.50% 찍은 거 지금 포틀랜드가 최근에 디펜레이팅이 상당히 좋아요. 수비 에너지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거 오바도 솔직히 막 순탄하게 분석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패스를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분석 요렇게 합니다. 오늘은 분석하는 경기들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분석량이 길어서 영상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따봉을 선생님들이 많이 눌러주시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퀄리티 있게 분석을 하자 이런 동기부여가 돼서 좀 오버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하면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좀 허접한 분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원정에서 10연속 언더다? 언더 갑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그죠? 자,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게시글에 따봉 눌러주신 분들 정말 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 숙여서 다음에 기회 되면은 캠 틀고 제가 정말 정식으로 절이라도 올리고 얼굴 들이밀고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